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나라 증시, 지금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수급에 대해 갖고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외국인이 사고 있죠. 우리 증시에 외국인이 산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계속해서 비중이 줄어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팬데믹 있었던 2020년에도 24조 5천억을 팔았고 코스피에서만, 코스닥에서는 2,900억, 2021년도에 코스피에서 25조, 코스닥에서 3,800억. 그 다음 2022년도에도요, 9월까지 누적으로 12조 6천억, 코스닥에서는 4조, 이렇게 팔아가지고 합산으로 놓고 보면은 16조 7천억을 팔아왔습니다. 근데 10월 이후부터 좀 이상해요. 코스피를 사요. 4조 5천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팔고 있어요. 2,500억 팔았죠. 근데 어쨌든 합산해 보면은 4조 2천억 지금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여기에 주요 요인이 뭘까라고 해보면은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한국 시장 너무 많이 내린 거 아니냐. 글로벌에서 제일 빠르게 내렸고 저점 보니까는 고점 대비 35 거의 40% 가까이 빠졌었던데, 거기다가 환율도 20% 이렇게 약세가 됐던데, 그거 따지고 보면은 이미 한국 시장은 반값도 안 된다, 고점 대비. 그 정도면은 환차익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당연히 기본으로 일단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급적으로 좀 변화된 요인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중국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해외 이제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 썰들이 있죠. 시진핑 3년님에 대해 갖고서 되게 실망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마치 트럼프 일탈처럼 여겨졌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그때 트럼프가 매겼었던 관세 여전히 철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급망 재개편하는 거나 대만 문제 다루는 거나 보면 바이든이라고 해갖고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갑자기 친중 행보를 펼친다든지, 그렇게 이제 일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이 장기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사람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얘기 나온 걸로는 그 미국의 텍사스 교직원 연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9월 말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꿀지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 비중을 줄이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을 얼마나 줄이느냐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그때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가 나왔었던 건데, 원래 중국이 30% 중반인데 반을 까요. 그 대신에 나머지 밑에 있는 국가들의 비중을 높이죠. 타이완, 그 다음에 인도, 한국의 비중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3.1%포인트 올라가게 됩니다. 비중이.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이 기사 나오고서 한 일주일 있다가 한국에도 드디어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미국의 교원연금이 산다. 한국 증시로 돈이 몰려오나. 요거 한번 금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 텍사스 교직원 연금 같은 경우에 1840억 달러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400원으로 환산하면은 258조 정도. 크죠, 그쵸? 258조 크기는 한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900조가 넘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네요, 국민연금 진짜. 근데 258조도 큰 거네, 그쵸? 탑 20에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258조인데, 여기에서 신흥 쪽 주식 비중이 10% 정도예요. 26조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한국의 비중이 3.1%포인트 증가하니 약 한 8천억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1,500억? 조금 안 되네요. 그 정도 금액을 그 텍사스 교직원 공제에서만 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시장이 기대하는 건 이거죠. 저기만 바꿨을까? 다른 것들도 바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요 소문이 돌 때에 어떤 얘기가 먼저 돌았냐면, 이거 비중 지금 잡아놓은 것 자체가 MSCI 이머징 마켓 비중을 준용해가지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MSCI가
MSCI 지수 자체가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연금들 몇 군데에서도 자의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바꿔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내에 있는 그런 그 연기금들이 만약에 텍사스를 따라간다라고 해버리면은 지금 계산으로 나오는 거는 100억 달러 중반 정도 되는 자금이, 그러니까는 지금 환율로 하면은 만약에 한 140억, 150억 달러다라고 해버리면은 20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증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는 자금을 크게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로 그냥 자산 배분을 해요. 자산군별로, 지역별로. 그렇게 했었을 때 굳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가지고서 거기서 중소형주를 찾아서 매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가요. 그 나라의 대표 주식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지금 봤었을 때 초대형주들이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 한 탑 50개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최근에 그 글로벌 라이브 나가가지고서 말씀드릴 때에도 이거 한국판 니프티 50 아니냐 이러다가 제 초대형주 한 50개 정도만 외국인들이 수급이 몰려서 들어와 버릴 수도 있다. 이거는 장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보시면은 지금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마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매도 때문인데요. 공매도가 코로나 때 중단이 됐죠. 그러다가 2021년도 5월부터 재개가 됐어요. 단 조건에 걸었죠. 다는 못한다 이제 너네가 공매도를. 대형주만 해라.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만 해라. 그러니까 대형주만 하라는 거죠. 근데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지금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요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지금 1일 거래대금 대비해가지고서 코스피입니다. 거래대금 대비해가지고서 그날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균이라는 거는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봤었을 때 전체 매매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을 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공매도가 재개됐어도 코스피에서는 공매도가 과거 수준만큼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올해 중순 정도부터는 이제 평균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거의 10%까지도 최근에는 막 하루에 거래 대금 만약에 코스피에서 7조 나왔다. 그러면은 7천억은 이제 공매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공매도를 많이 쳤어요, 치기는. 근데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제로 됐던, 금지됐던 구간을 이제 제외하고 평균구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보시면 과거에도 진짜 높다 그러면은 한 10%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10%는 상당히 좀 높았던 수준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 대금은 그렇고, 이제 1일로 거래 대금 대비론 그렇고, 근데 이것도 상환도 했다가 하니까는 더 이제 공매도가 활개를 치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시가총액 대비해갖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얼마냐 이걸 또 많이들 봅니다. 그 이제 공매도 잔고를 보면 21년도 5월달에 공매도 재개한 이후로 해서 보면 잔고가 계속 늘어나요. 한 전체 시총 대비 0.2%였는데 계속 늘어나가지고 0.6까지 가죠. 이게 언제냐면 올해 5월달, 6월달 부근입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온 듯 하더니 또 좀 올라갔다.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8, 90% 외국인이 해요. 국내 기관이나 개인은 여기서는 힘을 전혀 못 씁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공매도를 상당히 늘려와가지고서 5월달까지, 그리고 그 비중을 현재 거의 사실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과거 대비해서는 낫네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증분을 봐야 됩니다. 0.9까지 올라갔던 게 코로나 때 중단시켜버리니까 0.2까지 빠졌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2천조까지 갔으니까 2천조에 0.7이면은 14조,
근데 그 중에서 8, 90%가 외국인이니까는 한 뭐 12조 이 정도가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줄었었어요. 잔고 자체가. 근데 재개되니까 쭉 늘어서 0.2에서 지금 0.6까지 와 있습니다. 0.5에서 0.6.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뭐 한 거의 뭐 한 7, 8조 이렇게는 또 갑자기 외국인들한테서는 잔고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강도 자체는 좀 강하게 늘어났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는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그 대형주들이 공매도가 많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공매도들만 지금 대형주들만 공매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증시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공매도에서 분명 상한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다 공매도만, 대형주만 공매도를 쳐놨으니까 상한되면 대형주 수급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과거랑 자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잖아요, 과거랑.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그 과거랑 비교했을 때 그 과거라는 것은 코스피 전 종목 공매도가 가능했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의 공매도라는 거는 우리가 잔고를 보고 거래대금 대비 비중을 보는 거는 코스피 200만 공매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코스피 그 많은 종목 중에 딱 200개 이게 다 몰려 있는데, 반대로 되돌려지게 됐을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 이제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수급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그런 거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더더욱이나 대형주 쪽이 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우리 증시 최근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